백신 이슈를 포함해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쏠리면서 시장의 흐름 한 주간에 좀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함께 우리 시장의 흐름 한 주 동안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지금 사실은요. 코로나가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다시 재차 지금 발병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좀 강하거든요. 역시 이제 코로나19 확산보다는 백신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진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은 그렇게 이제 점차 백신 기대감이 유효가 되면서 상승을 마감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요. 아직은 이제 임기 중에 있으니까 4월 전 국민 코로나 백신을 보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화이자 최대한 빨리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이고요. 누군가는 이 백신을 굉장히 맞고 싶어 하는 그런 국민들도 있겠지만 한편에서는요. 우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나는 백신이 나와도 맞지 않겠다. 특히 뭐 뉴욕의 어떤 주정부 관계자들은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막 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노이즈가 있긴 합니다만 역시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임기가 마감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마감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이제 마지막 기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저는 좀 인상 깊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 바이든 이제 내정자이죠. 조지아 주서 또 승리가 되면서 트럼프 선거 소속도 일단 기각을 또 되면서 약간 조 바이든 쪽에 확실히 좀 힘이 실어지는 분위기가 좀 이렇게 기조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도요, 바이든 쪽에서는요, 트럼프 정부의 정권 인수 지원에 대해서 좀 압박하는 그런 수위를 압박하는 이런 언급을 좀 했습니다. 이게 빠르게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정권 인수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는 이게 약간 미련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압박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이번 주 한 주간의 증시를 좀 본다면 미국 증시가 일단 먼저 굉장히 갭상승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월요일 아침부터 굉장히 크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아 주요 증시들은요, 좀 잠잠한 듯 하다가 조용히 이제 신고가 랠리가 나오는 한 주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증시가 굉장히 강합니다. 일본 증시는 지금 굉장히 뜨겁게 달궈지고 있고, 뭐 신고가 랠리 지금 하고 있고요. 대만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시도요, 굉장히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중국은요,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뭔가 분위기가 좀 아직은 신고가 나오지는 않는 분위기고요. 일본, 대만,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주요 증시에 지금 신고가 랠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를 좀 보자면요.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7거래일 동안 연속 순매수입니다. 그래서 2조 원을 7거래일 동안 폭발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최고가 경신이 나와서 이제 진짜 6만 원을 넘어서는 6만 원대에서 안착하는 이제 이런 흐름도 좀 보였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흐름들이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것이 또 반면 거기에 이제 수급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코스닥 중심의 개별주가 상당히 약세 국면이 좀 나왔던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신고가 랠리는 좀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들이 도래해서 굉장히 좋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은 이제 개별주 쪽에는 굉장히 이것은 좀 약간의 악재의 분위기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소외가 돼서 이 흐름에 삼성전자 상승에 이제 동참하지 못해서 힘든 이제 투자자들도 많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국내 증시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요. 코스피, 코스닥이요. 이제 11월 11일, 오늘이 이제 14일인데요. 1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시총이요. 2,03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우리 시장에는 이례적인 숫자거든요. 네. 둘 다 합쳐서 2,032조 원을 돌파했는데 그중에서 코스피는요. 1,703조 원이었고요. 코스닥은 328조 원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밑에다 하나 더 해놨죠.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328조 원인데 삼성전자 혼자만요. 시가총액이 약 370조 원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한 종목이요. 우리 시장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시총이 큰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해서 저기 밑에 있는 종목까지 해서 다 더해도 삼성전자 한 종목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 종목은 뭐 코스닥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제같이 3% 이상의 상승이 되면은요. 어떤 이야기냐. 시장의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게 되면 이렇게 대형 우량주 3% 올랐다. 삼성전자가 3% 올랐다 그러는 건요. 어떻게 보면은 작은 종목에서 상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수급의 쏠림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좀 풍선 효과를 해서 좀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확대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이쪽이 확대가 되면 여기가 확 눌립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보면 장 마감
무렵에 갑자기 코스닥 종목 개별 종목 중에서는 아침에도 강하다 갑자기 한 10%까지 내리는 종목, 예. 네. 그 고점 대비 10% 이상 내리는 종목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3% 오른다 그러면요, 좀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은요 마이너스 9에서 10%까지 내릴 수 있다는 이렇게 쏠림 바가 네. 그렇다는 이야기고, 좀 중형 사이즈의 종목들은 뭐 5%, 6%, 좀 그거보다 삼성전자보다는 좀 작은 종목들은 한 2, 3% 내릴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어저께는 좀 연출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이게 외국인들의 컴백이 오면서 삼성전자가 상승한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우리가 잔치를 하기에 참 아직은 좀 뭔가 어색한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밑에 결이 다른 유동성 랠리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유동성 랠리 참 오랫동안 들었던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유동성이라는 것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우리 시장은 지금 유동성 랠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유동성 랠리가 2008년 이후로 계속 거듭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사실 결이 이렇게 같았다가 이렇게 달랐다가 이렇게 결이 다른 이렇게 유동성 랠리가 있었는데, 올해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3월장에 많이 급락을 하고 나서 사실은요 뭐 동학개비라고 표현하는 우리 개인 자금들, 미국 시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빈후드라고 하는 미국의 개인 자금들이요 시장의 유동성을 굉장히 주도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게 웬일이냐, 정말 그동안에 밖에 있었던 투자자들이 모두 다시 또 이렇게 이 증시에 참여해가지고 우리 시장이 굉장히 화랑이 됐는데, 지금의 유동성은, 지금까지의 유동성은요 한 10월장까지의 유동성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 9월장까지만 해도 개인 투자자 중심의 어떤 유동성이었다면 지금의 유동성은 11월, 지금 딱 이 시기에 연말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의 유동성은 약간 외국인 중심의 결이 다른 유동성입니다. 근데 이 유동성이 굉장히 성격이 달라요. 네. 이 유동성이 좋아하는 종목을 피킹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결이 달라서 아마 이 유동성이 뭔가 시장에 들어온 거는 같은데 더 추가적인 유동성이 온 것 같은데 굉장히 느낌이 생소하고 좀 어색하고 아직은 이게 좀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이게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 시장에요 유동성 랠리라고 말했던 시장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2011년, 12년쯤에 우리가 이제 자문사 7공조 종목이라고 하고, 그때 차화정 시대 뭐 이런 이야기가 그때 한참 있었던 적이 네. 있었는데, 그때 신고가가 우리 코스피 시장이 신고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박스피라고 오명을 씻지 못할 정도로 약세 국면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박스피가 되기 전에 그 유동성 자문사 7공조 종목들, 그때 차화정 종목들이라고 했던 종목들은요 사실 외국인들이 그때도 증시를 좀 주도했는데, 그때 올랐던 종목들의 성격을 보면은 차화정이란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 섹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로이카 3인방, 증권, 건설, 금융. 그러니까 진짜 유동성이라는 진짜 유동성은요 이런 걸 유동성이라고 시장에서는 했던 게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어준 이 유동성은요 약간 유동성이라고는 하기에는 개인 투자자 중심의 유동성이었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증시에서 이것조차도 약간 어색한 유동성이었어요. 개인 네. 투자자들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올린 거는 사실 이례적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증시에서는 전통적인 유동성은요 이렇게 외국인 중심의 뭐 차화정 아니면은 트로이카 3인방, 그러니까 경기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뭔가 이제 위축한 상태에서 경기가 확장이 되는 이 국면에서는요 증권주, 건설주, 그리고 은행주가 항상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심으로 지금 계속 좀 랠리가 좀 펼쳐지고 있는 것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랠리 속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먼저 이쪽에 만약에 선진입해서 있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그러면 어려울 것인가?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번 시장에 들어올 때는요. 무서울 정도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매일 들어와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번 매도가 나오잖아요. 무서울 정도로 매일매일 매도가 나와요. 이게 시장의 특징입니다. 외국인들 특징은 한번 매수를 시작하면요. 끊임없이 매수를 시작하고요. 한번 매도를 시작하면 끊임없이 매도를 합니다. 이게 외국인들의 굉장히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해도 외국인들의 매매를 충분히 우리가 본다면 또 수익의 기회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 유동성 랠리에 좀 결이 다른 유동성 랠리에 동참하실 수 있는 기회는 아직도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시장이 뭔가 변화가 좀 왔다, 기조가 변화가 왔다는 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아시아 주요 증시도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의 상승과 함께 중소형주는 소외받는 흐름이었습니다. 외국인 중심의 유동성 장세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짚어주셨네요. 자, 대표님. 우리 시장 7일 연속 외국인 매수세를 보이고 기관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좀 매도하는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외국인의 매수세 앞으로 계속해서 좀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언제까지 이 흐름 좀 이어갈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은요. 우리나라만 지금 타겟한 건 아니에요. 지금 네. 전 세계 증시가 전 세계 이제 큰 자금을 운용하는 글로벌 헤지펀드들부터 해서 굉장히 그 큰 자금들이 있습니다, 시장에는. 근데 이 자금들은요, 항상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아서 항상 거기에 먹이를 항상 찾아서 다녀요. 네. 그런데 최근까지는 미국이 그런 가장 큰 먹잇감이었어요. 그런데 약간 이 기조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화가 되면서 또 그 달러 대비 특히 우리 신흥국이나 아시아 주요국들의 이 통화가 급등이 나오면서 이쪽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증시도요. 의외로 일본 증시 강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네. 일본 증시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엔화도 최근에 상당히 좀 급등이 나왔다. 잠시 내려왔지만 급등이 나왔던 전력이 있고 또 위엔화는 역시 굉장히 강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것이 지금 위엔화의 통화가 아닌가 싶은데 이유는 명확하죠. 더 매력적인 미국에 대해서 매력을 조금 못 느낀 투자자들은 어떤 거냐면 미국의 지금 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미국의 채권 국채 발행을 해도 미국의 국채는 거의 이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전에는 미국 국채를 발행하면 너도 나도 주워 가려고 이제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는 중국의 지금 채권은 아직도 3%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미국보다는 조금 그래도 더 우리가 더 금리를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투자처를 이렇게 모색을 한다는 거. 그동안의 미국 시장은 또 급등도 많이 나왔기도 했고 어떤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뭔가 재편이 되는 이 투자처를 찾아서 이 자금의 재편이 좀 이루어지는 지금 상황이지 않을까. 게다가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유럽 증시도요. 최근에는 좀 급등이 나고 있어요. 아직도 신고가 랠리는 안 났지만 유럽도 굉장히 강세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바로 아메리카 퍼스트 제창했던 트럼프가 그동안에 그러면서 미국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런 기조인지 트럼프에서 만약에 조 바이든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물갈이가 되면은 네. 그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쳤던 그 흐름에서 약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역시 증시 자금도 재편이 되는 건지 저희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음 주 우리 시장에 산적되어 있는 이슈들과 함께 대응 전략까지 좀 짚어봐야겠죠, 대표님. 다음 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와 함께 대응 전략도 짚어주시죠. 여전히 이제 11월 16일이 월요일인데요. 거의 월요일을 마지막으로 3분기 실적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16일 날 실적 발표하는 회사들은요. NC소프트, 셀트리온스케어, SM, 삼성화재, LIG 넥스원, 인그루드의 코스메카 코리안 화장품 회사죠. 있고요. 16일 날 한반도 TF 미국을 방미 예정인데요.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 논의를 위해서 지금 방미 예정할 거라고 합니다. 16일 날 한빛소프트 삼국지 난무라는 게임을 이제 출시하는데요. 모바일 게임일 거고요. 이 모바일 게임 대표주들을 여러분들 볼 필요가 있겠고 한국, 대만, 일본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모청약이 월요일 날 있는데 하나기술입니다. 지금 최근에 올해 굉장히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2차 전지 장비 업체로서 2차 전지 장비주들도 같이 한번 하나기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멘텀 받을 수 있을지 한번 보겠고요. 16일 날 월요일 날 역시 악뮤 컴백인데 사실 저는 악뮤라는 이 그룹을 잘 모릅니다. 근데 YG 엔터 소속이라고 하고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로도 음반입니다. 11월 17일 미국의 10월 소비 판매 발표가 있고요. 또 같은 날 10월 산업 생산 발표도 좀 있습니다. 경기 순환의 확장인지 아니면 경기 순환 위축인지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전반에 대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7일 날 화요일 날에는요. 우리나라에서 배터리 컨퍼런스 KABC 2020이 개최 예정인데요. 이것은 이제 국내 2차 전지 전문 컨퍼런스 중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관련돼 있는 모든 업체들이요 동맹을 해서 만나서 뭔가 협의도 하고 뭔가 재밌는 어떤 그런 컨퍼런스가 될 거라고 하거든요. K 배터리 동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대표주 및 전기차 종목들 흐름 한번 봐야 되겠고요. 17일 날 이제는 좀 많이 잊혀진 것 같은데요. 2G 3G, LTE 이동통신 주파수 가격 공개 예정인데 아직도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장에는. 그래서 이게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그 마지막 가격 어떻게 공개되는지 뭐 SK텔레콤이라든지 KT, LG U+에는 아직도 이 서비스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 이번에 어떤 가격이 공개되면 이게 마지막 공개 가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17일 날 신규 상장주가 있습니다. 뭐 우리 시장에 이미 네페스로 유명한 회사죠. 네페스 아크라고 하는데요. 반도체 테스트 전문 기업인데 네페스의 자회사입니다. 네페스가 원래 이렇게 이 네페스 아크가 상장하기 전에는 사실 이렇게 중심이었던 네페스 아크에 굉장히 힘을 많이 받아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었거든요. 네페스 등 반도체 장비 또 시스템 반도체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7일 날 화요일 날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 제일전기공업이라는 회사인데 전기 배선 기류 전문 업체입니다. 따라서 뭐 전력 설비라든지 스마트홈 관련된 주들도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조금 최근에 약간 이런 스마트홈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는 그런 좀 느낌이 좀 듭니다. 이 공모 청약을 통해서 이제 새내기 주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아마 우리 시장에 상장될 것으로 보고요. 18일 날 수요일 날로 넘어갑니다. SK CNC 최고 수준 AI 언어 처리 솔루션을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AI 하면 역시 뭐 지능형 로봇과 인공지능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K CNC에서 이런 언어 처리 솔루션을 공개한다. 이것들은 우리 시장에 사실은 그동안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우리 시장은 원래 하드웨어는 워낙에 우리나라가 강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에서는 우리가 약간 좀 약세에 있었는데 열세에 있었는데 이렇게 조금씩 우리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들이 계속 소프트웨어 개발을 잘해서 이제 더 글로벌 회사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8일 날 신규 상장주가 있는데요. 고바이오 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게 이제 공모 초격으로 소개해드렸는데 마이크로 바이옴 및 신약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뭐 관련주로는요, 이제 우리 시장에 마이크론 바이오 회사 하면 뭐 첫랩, 뭐 종근당 바이오, 네오크레마, 뭐 제원포커스 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18일날 트와이스가 일본 싱글 컴백 예정이 돼 있습니다. 뭐 소속사인 JYP 엔터뿐만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전반, 음반사들 전반 좀 모멘텀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고요. 수요일날 넷마블 세븐 나이츠 2가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역시 모바일 게임 대표주들을 여러분들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요. 11월까지는 게임주가 굉장히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역시 같은 날 대한민국 게임 대상이 있습니다. 누가 대상을 차지할지 저도 궁금한데 게임 대표주들 흐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또 지스타라고 매년 열리는 우리 시장에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가 있습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데 뭐 아무래도 코로나19 지금 상황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온오프 병행을 해서 이렇게 게임 전시회를 한다고 하고요. 게임 대표주 모바일 게임 그러니까 11월 달엔 항상 그래서 그런지 게임주들이 그 앞잔을 해서 좀 강세였던 매년 이런 흐름이 있었고요. 19일날 목요일입니다. 메디톡스 대웅제약 아직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소송이 결정이 되지 않고 날 것 같이 하다가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했는데요. 또 최종 결정 매번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할 때마다 그때가 최종 결정이라는데 결국은 최종 결정이 안 돼서 항상 그런데 이번에는 결정이 되는지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메디톡스, 뭐 대웅제약 등 보톡스 대표주들의 그 흐름에 따라서 조금 색깔을 달리할 거라고 보고요. 19일날 목요일날 3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가 발표가 있는데요. 뭐 우리 시장에 대한 뭐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아주 시장에 뭐 영향을 크게 줄 만한 변동성을 어떤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의 금요일 날 또 미국도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이 끝났고요. 미국 시장은 금요일 날 옵션이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아이폰 12 미니 프로맥스 국내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관련주로는 LG이노텍, 아이템 반도체 등 아이폰 관련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날 미국과 대만 경제 번영 파트너십 대화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공급망에 대한 안전 확보와 5G 통신 보안 등 여러 경제 사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 대만과 미국은 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으로서 봤을 때는 좀 약간 경쟁자의 분위기도 있고 또 미국은 우리한테는 또 협력해야 되는 파트너사기 때문에 좀 어떤 이야기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자, 20일 날 금요일 날 방탄소년단이 컴백을 합니다. 새 앨범 B2라는 앨범을 발매할 건데요. 엔터테인먼트 전반적으로 뭐 방탄소년단의 뭐 소속사인 뭐 빅히트를 중심으로 해서 엔터테인먼트 전반 어떤 흐름을 보겠습니다. 신규 상장주가 금요일 날 또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신규 상장주가 두 종목이 있는데 하나는 TNL. 창상치료제 및 정형외과용 고정제 회사, 의료기기 종목들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신규 상장주 A+, 에셋 어드바이저라는 회사가 또 신규 상장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는데 독립법인 보험 대리점입니다. 뭐 관련주로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일 날 토요일 날에요. G20 정상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이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이슈를 전반적으로 아마 논의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가 되지만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개최가 될 거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음 주에 우리가 봐야 될 증시 이슈였습니다.